아내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사이렌 소리가 왱왱 나고 난리가 난 거야.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자기 차 뒤편이야. 아내한테 불안해서 전화를 해봤어. 전화해봐야지. 전화를 걸었어. 예.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 화단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는 자기 아내. 금방 잡혔어요. 스스로 경찰에다 지가 신고했어요. 사람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자수한 거예요? 사람 왜 죽였어? 네. 경찰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고깃집 하는데요. 남들은 가면 고기도 잘 구워줘요. 그 여자가. 근데요. 내가 가서 저 고기 시키면 나한테만 불친절하고 나는 고기를 안 구워줘요. 이게 살해의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오늘은 창원에서 발생했던 스토킹 살인 사건이에요. 스토킹 살인이요? 예, 스토킹 살인입니다. 2020년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봄이네. 예, 월요일 날이에요. 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09시 50분경. 그 당시에 59세, 네. 59살 된 그 여성분이 정육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 고깃집 운영하시는구나, 고깃집. 식당. 그러니까 예. 정육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미장원 가는 길이었어요. 아, 미장원. 미용실 가고 있어요. 이 여성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인근이래요. 그 정육식당이 자기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네, 네,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예. 이제 그 나갔어요. 이제 그 일찍 미용실 들렸다가 이제 뭐 저녁 때 이제 영업해야 되니까 그 나가고 집에는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일찍 나가니까 집에 이제 이렇게 아내가 문 열고 다녀올게요. 나 오늘 좀 일찍 나가요. 미용실 들렸다가 네. 나갈 거예요 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래 잘 갔다 와 하고 아파트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사이렌 소리가 왱왱 나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밑에 보니까 막 시끌시끌해 막 사람들이 막 욱작거리고 막 그래.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자기 차 뒤편이야. 그러면서 얼른 그 자기 차키 네. 그거 놨던 찾았어. 예. 그 아내가 혹시 차키 들고 나간 네, 거 아닌가 싶어갖고 네, 왜 그러냐면 자기 차 뒤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아내한테 불안해서 전화를 해봤어. 전화해봐야지. 전화를 걸었어. 예, 예.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서 남편이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아, 맨발로 뛰어나가. 맨발로 그냥 1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발견한 건 진짜 충격적이게도 화단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는 자기 아내. 119가 와서 후송 조치해가지고 옮겼지만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갈비뼈 요 밑으로 복부 급소 있는 쪽으로 아유. 여러 곳을 찔리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새끼는 금방 잡혔어요. 바로요? 또 범인은 본인이? 또 금방 잡혔어요. 왜 금방 잡혔냐면 스스로 경찰에다 지가 신고했어요. 사람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자수한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다고 자백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아이고. 전화해서. 야, 이거 또라이네. 그래서 경찰이 그 출동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버렸어요. 긴급 체포했는데 이 새끼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43세 남성 최땡땡이에요. 그 체포한 다음에 물어봤어. 너 왜 죽였어? 네. 사람 왜 죽였어? 네.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아주 이 경찰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고깃집 하는데요. 네. 남들은 그 가면 손님들 남들은 가면 고기도 잘 구워줘요. 그 여자가. 근데요. 내가 가서 저 고기 시키면 나한테만 불친절하고 나는 고기를 안 구워줘요. 이게 살해의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거 경찰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예.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일단은 뭐 그래도 일단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고. 엄마 그러면 고기 구울 때도 아니고 지금 막 09시고 아침에. 그 말이 돼? 그러고 고기 안 자르준다고 사람 죽이는 게 어딨어? 고기 안 거 좀 다 줄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경찰들도 자백은 했지만 이 새끼가 얘기하는 범행 동기로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숨기는 것 같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계속 얘가 이렇게 주장하면 황당한 거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되죠. 어렵다고요. 예. 이유가 맞아야지. 뭐 결국은 사람 죽인 게 확실하면 기소하는 거에 하겠지만 그래도 동기가 안 나오면 찝찝하죠 그거. 네. 그래서 범인 동선을 좀 까봅니다. 아, 저기 최 씨요. 예, 보니까 얘는 그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피해자 아파트 아래층에 그 가해자 이 최땡땡이 요 새끼 쌍둥이 누나가 살아요. 아, 누나가요. 쌍둥이 누나가. 누나가. 쌍둥이 누나가 그 밑에 집에 살아요. 아. 그래서 요 놈이 그 전날 밤 8시에 네. 20시경에 누나 집에 와서
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 이후에 피해자가 그 차 알잖아요. 네. 그 차 뒤에서 그 피해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 이미 미리 준비한 칼을 소지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계획적인. 계획적인 거네. 그냥 완전히 계획적인 칼도 거예요. 준비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봤더니 네. 피해자가 이 사건 살해되기 10시간 전에 10시간 전에. 112에 신고를 했던 흔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 112에. 뭔가 불안을 느꼈으니까 112에 신고를 했겠죠. 네. 이거는 뭐 피해자가 뭔가 좀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112 신고 내용을 경찰이 확인하죠. 112 저 신고 접수하면 다 녹음해 놓거든요. 네. 그 확인했더니 업장에 와가지고 영업방해하고 행패 부린다는 그런 신고였어요. 112에. 그러니까 전날이네요. 그런 네, 거죠. 저녁에. 피해자 가족한테 부탁해서 피해자 통화 내역 조회를 좀 부탁을 했어요. 아. 5월 4일 날 살해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일 전까지 3개월 동안. 3개월이에요. 예, 그렇죠. 약 3개월 동안 한 100여 통의 전화를 걸었거나 문자를 한 기록이 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2월 15일 날 09시에 13초. 네. 09시 12분에 1분 통화. 09시 37분경에 부재 중. 09시 43분경에 부재 중. 11시 08분경에는 안 받음. 드디어 11시 28분경에 차단 등. 요거는 디포해 봐야 돼요. 차단을 했으면 받기 싫은 거잖아요. 이건 스토킹인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이 전화 스토킹. 전화 스토킹이네. 아, 이 새끼 이거 뭐 문제 있다. 예. 이게 내용을 봤더니 요 새끼는 일단은 고기 안 꽂아가면서 자기한테 불친절했다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거 우기고 있는 손님 거. 차별했다는 거 아니야. 예. 이 새끼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네. 이제 아까 그 피해자 중심 그다음에 피의자 요 새끼 스토킹 정황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탐문 수사를 경찰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탐문 수사하기 좋은 거는 그 고기점이 있는 그 주변 상인들이 그렇죠. 제일 많이 보니까. 제일 많이 보니까 예.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얘기해요. 가해자가 매일 피해자 식당에 온대요. 매일. 네, 매일 와서 살다시피 했대요. 밖에서 닭발 같은 거, 뭐 이상한 거를 사갖고 외부에서 들고 와. 네. 들고 와갖고 그 고깃집에서 그걸 꺼내놓고 술만 시켜서 처먹어.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그냥 집중적으로 이 집에 와서 그렇게 괴롭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변 상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나왔어요. 5월 3일 날 일요일 날 늦은 시간에 원래는 10시까지밖에 일을 안 한대요. 근데 조금 더 늦었나 봐요. 네. 거기에 이제 그날따라 테이블 3개에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요놈이 들어온 거예요. 저녁에. 그때 요놈이 들어오더니 밤 10시까지 나한테 영업한다고 그러더니 나 내쫓더니 다른 손님을 맡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쌍스러운 욕설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앉아있던 그 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개인적인 접대였대. 거기서 행패 부리니까 거기 온 손님들이 야, 저 왜 그냥 놔도 경찰에 신고해. 그렇지. 다 지인. 경찰에 신고해. 네. 그래서 피해자가 자정에 00시 50분경에 경찰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제지를 했어요. 그놈한테. 네. 이러지 말라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10년 단골인데 그건 맞대요. 10년. 10년 단골은 맞고. 그러니까 43살이니까 33살부터 댕겼나 봐. 10년부터 진상을 쳤네. 내가 10년 단골인데 말이야. 네. 누구는 고기 구워주고 네. 나는 안 구워주고 차별 대우해서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욕설하고 업무방해했으니까 임의동행 했겠죠. 그렇죠. 일단은. 일단은 데리고 갔어요. 네. 그때 이제 피해자도 당연히 같이 가갖고 얘기했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 거의 매일 와가지고 아주 그냥 행패 부리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전화하고 스토킹하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전화 맨날 해서 욕설하고 막 괴롭혀요. 이렇게 경찰한테 진술은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그동안 그놈한테 받은 그 전화 막 문자 계속 걸려온 거 있잖아요. 불쾌해서 그때그때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면 안 되지. 저 증거를 내세우지를 못했어요. 단지 그냥 단순하게 영업방해 행패 부린 거 경범죄밖에 더 돼요. 네. 간단하게 조사하고 귀가를 시켜요. 그 새끼를. 이게 어쩌면 피해자 불행의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경찰 조사 마치고 그놈 앉아있는 거 보고 이제 먼저 나왔어요. 네네. 나와서 귀가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 경찰에서는 아마 딱지 걸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거 내보낸 거예요 그 새끼.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거. 없지. 이 새끼가 바로 안 오고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그 피해자 집을 알잖아. 네. 그 집 앞에서 대기하는 거야 서성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돌아서 집에 가요. 피해자가. 그리고 그전에도 그랬대요. 그전에도. 가게 와가지고 행패 막 부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밀어내고 내쫓잖아요. 네. 내쫓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가게 문 닫고 귀가하다 보면 꼭 자기 집 앞에서 이 새끼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아. 그래서 피해서 그때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주변에 있는 상인들 지인들한테 하소연도 많이 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네. 그러고 이제 피해자가 결국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 아래층에 그 쌍둥이 여동생 산다고 그랬잖아. 누나. 쌍둥이 누나. 일란, 찾아가요. 일란성 누나. 너무 힘이 들어서 예. 찾아가고 동생이 진짜 너무 나 이래서 못 살겠어. 좀 말려줘. 예. 또 어머니도 있대 그놈. 예. 어머니한테도 또 얘기를 했대요. 이좀 말려달라고. 예. 못 살겠다고. 예. 그랬더니 무용지물이래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아들하고 같이 살고요. 그런데 어. 가족들한테 이 말을 피해자가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네. 예, 혼자만 전혀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냐면 예. 남편이나 또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막 스토킹질을 하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끈덕지게 한 거는요. 네. 지가 그렇게 해도 그렇지. 강경쟁이 큰 안 나오니까. 문제가 없잖아. 예.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큰 문제가 안 되잖아.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하게 와버린 거예요, 이거.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예. 결국 이제 가족들하고 협조해갖고 동기는 명확히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디지털 포렌식을 다 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2019년 11월 달부터 이제 요 우연히 이 피해자의 가게를 요놈이 찾으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깃집 영업 형태로 고기 적당히 이제 잘라주는 이런 서비스는 해준단 말이야. 손님 네, 없을 때는. 예. 이때 이 새끼는 호감을 느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놈이 그 고깃집에 그냥 지속적으로 드나들어. 그러면서 온갖 참견을 다 해. 즉 말하면 스토킹이 시작된 예, 겁니다. 그러네. 예. 그때부터. 예.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문자 내용을 이제 복원해서 보니까요. 네. 이제 사건 나기 직전이에요. 2020년 4월 8일 날 19시 29분경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술 안 마시면 울 할매 생각이 자꾸 번번이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한잔 하는 거예요. 2020년 4월 11일 날 01시 51분. 요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자라. 나 누나의 몸을 탐했을지도 모르겠다. 2020년 그날 또 4월 11일 날 01시 57분 한 6분 뒤에 누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사랑스러운가 봐. 이게 사실은 4월 11일 날 이 피해자가 요 새끼 전화번호를 스팸 등록해 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스팸 등록했어. 예.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요 가해자 요놈은요 피해자의 친절한 모습을 왜곡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4월 이제 15일부터 차단 4일째부터는 이 새끼 문자 내용도 바뀌고 4월 16일 날은 가게 찾아가고 이제 가게 찾아가요. 찾아가고 그동안 내가 현금 내고 먹은 거 전부 카드로 끊어라. 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행패 부리고 그걸 그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기 전번이 차단됐잖아요. 4월 11일 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앙심, 분노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가. 이때 적정한 조치가 있었어요. 이때 개입했어야 돼요. 이때 경찰에 신고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빨리 가족한테 얘기해서 개입을 했어야 돼요. 개입했어. 자, 5월 2일 날 문자 볼까요? 5월 2일. 네. 누나, 내 마음이 거시기하네. 자기 마음이 거시기하대. 그러니까 영감쟁이들이 돈 좀 있다고 누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 내 기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네. 주모대하듯 하더라.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5월 3일 날인데 이제 문자가 아니라 5월 3일 날 드디어 가게에 찾아와서 네. 22시 넘어서 이제 왜 장사하냐. 손님들 접대할 때. 예. 행패 부렸고 신고한 거죠. 그때. 그 신고가 있고 나서 딱 10시간 만에 피해자가 살해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 들어갔는데 네. 이 새끼 1심이 2020년 9월 10일이에요.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이에요. 30년 구형이고요. 그런데 판사들은 10년 디스카운트 20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휴대폰에 담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거. 네. 그렇다 치고.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계속 집착하다가 질투심과 여성 혐오감을 느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네. 맞죠? 예. 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럼. 계획적 살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거 다 맞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선고를 하니까 이 최가연 놈은 부당하다는 그 생각했나 봐. 네.
막 뭔 말 하려고 막 일어나서 지랄하는데 지가 할 말이 뭐가 경비한테 끌려나갔대. 이때 법정에 그 피고인 가족도 오고 가만히 있었겠... 피해자 가족들도 나와서 재판 지켜봤어요. 피해자 가족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선고가 내려지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20년이라니 사람을 말이 저렇게 되냐고. 마구 찔러서 죽였는데 이게 너무 적다. 살인했는데 무슨 20년이냐 사형시켜라 막 울부짖었어요. 예. 2심에서는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호감을 거절당한 가해자가 집착과 피해의식,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저지른 범행이다. 그리고 똑같이 그냥 징역 20년.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예, 예. 2021년 3월 25일이에요. 그냥 그대로 20년 확정했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 빨리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네. 그래서 급기야 2021년 3월 2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요. 피해자 아들이 직접 인터넷에다가 글을 게재하기도 네, 했어요. 네, 네.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으로 네, 네. 명명된 사건 맞잖아요. 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휴대폰에서 발견한 요거는 이제 네. 경찰하고 협조가 됐던 거고요. 네, 네. 거기에서 2020년부터 2020년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3개월 동안 100여 통의 수신 흔적 네, 네. 그다음에 수신을 또 거절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 새벽까지 셀 수 없이 전화 걸어오고 그렇겠죠. 그런 네, 내용. 네, 네. 원문에 그렇게 문자에 여시같이 하지 마라. 그다음에 다른 손님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대우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마음이 편치 않다. 아까 소개한 그 내용이 그 영감쟁이들 뭐 그거 사랑한다.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포르노 영상을 계속 보냈어요. 그 피해자는 그 어머니 그 밑에 아래층에 살았으니까 네. 그 누나라든지 살았는데 네. 가족 어느 누구도 가족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건 이후에 부모님 댁에 사람이 많이 다녀간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말을 해서 가족들이 분노. 아래층에 아래층. 이 사건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네, 오잖아. 네, 네. 그 찾아오는 거 듣기 싫다 이게 쿵쿵거려서 밑에 들린다고. 이거는 죽인 이놈이나 똑같아요. 이 범인이나 그 가족들이나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찡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아들이 이제 진짜 이게 뼈저리게 후회하는 얘기를 썼어요. 엄마 네. 연세가 있으니까 제발 가게 좀 그만둬라. 네, 네, 네. 그렇게 애원을 했었는데 자식들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서 계속 가게를 했다 우리 어머니가. 네, 네. 고기 잘라가면서 네, 네. 그랬던 어머니인데 예. 이 우리 가족의 하늘이다 엄마는. 그렇지, 하늘이지. 그런 어머니를 앗아가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해자는 사회로 돌아와서 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장담이 없다. 공판에 관심을 가져주고 엄중한 처벌을 좀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 등등을 엄청나게 해서 붙였는데도 그냥 시종일관이 1, 2심, 3심까지 다 20년으로 그냥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20년짜리일까요? 이게 과연? 돌아가신 분은 저희가 명복을 빌고요. 가족들도 좀 힘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빨리 힘내셨으면 잊으시고 좋겠어요.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고생하셨어요. 대한민국 살인사건 265회는 창원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교수님. 네.